지난 동영상에서 시스템 콜 호출됨으로써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시스템 콜 호출 세 가지 경로,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이 시스템 콜이 호출되는 경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앱에서 프레임워크 연동해서 할에 있는 SO 연동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경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제 동영상 만들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앱에서 바이오닉 안드로이드 C 라이브러리를 바이오닉이라고 하는데, 요 경로를 거쳐 시스템 콜 호출하는 경우, 요 경우에 대해서 여기 또 제가 또 모르는 용어 바이오닉이 나오니까 또 여기 궁금해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동영상도 지금 질문해서 만들었는데, 또 동영상 편집하다가 보니까 바이오닉 개념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또 제가 앞에 제미나이가 대답한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다른 동영상 일단 편집하는 걸 중단하고 바로 지금 동영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 바이오닉 요 개념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다른 질문도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또 바이오닉 개념 모르니까, 자, 앱 바이오닉 시스템 콜 호출 시 바이오닉이 뭐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질문했습니다. 바이오닉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특별히 제작한 C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눅스, 우분투 등에서는 보통 glibc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특성, 낮은 메모리, 인베디드 환경, 라이센스 문제에 최적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만든 것이 바이오닉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닉은 일종의 C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를 기존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glibc라는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었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C 라이브러리입니다. 질문하신 앱 바이오닉 시스템 콜 흐름에서 바이오닉이 수행하는 역할을 비유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바이오닉의 핵심 역할, 통역관이자 안내디스크입니다. 사용자 공간의 앱이 커널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시스템 콜을 써야 하는데, 이 시스템 콜은 숫자로 된 번호와 아주 원시적인 호출 방식, 어셈블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지입니다. 일반 앱 개발자가 이를 직접 다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바이오닉이 중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줍니다. 시스템 콜에 래퍼 함수 제공, 개발자가 어셈블리 코드를 직접 짜지 않고 C 언어 수준에서 리드, 라이트, 오픈 같은 익숙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가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 바이오닉에서 제공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 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앱 바이오닉님, 오픈 함수 좀 실행해 주세요. 바이오닉, 알겠습니다. 오픈의 시스템 콜 번호는 5번이네요. CPU 레지스트에 5를 넣고 커널 모드로 진입, 트랩입니다. 트랩 명령을 내릴게요. 자, 표준 C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자, 문자열 복사, 메모리 할당, 수학 연산 등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닉은 C 표준 라이브러리니까 C 언어 하신 분 아시겠지만 미리 구현해서 제공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의 핵심인 로그캣을 남기거나 속성을 읽어오는 기능들도 바이오닉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닉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C 라이브러리입니다. 기능이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콜 시 쉽게 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당연히 표준 C 함수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전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왜 일반 리눅스에 glibc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닉을 만들었나? 구글이 바이오닉을 선택한 데는 세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선스 문제입니다. glibc는 GNU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상용 업체들이 수정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바이오닉은
BSD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제조사가 코드를 수정해도 의무 공개가 적어 훨씬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닉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가벼움. 모바일기기는 PC보다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빌링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과 함께 돌아가야 하므로 glibc보다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실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 인베디드 최적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환경에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바이오닉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행 시 실제 동작 흐름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자바나 C++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자, 라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바이오닉이 받아서 바이오닉은 다시 libc.so 파일로 제공됩니다. 라이트 함수 내부에서 시스템 콜 번호를 확인하고 CPU를 커널 모드로 전환하는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오닉 라이브러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라이트 함수 호출하면 실제 개발자가 이런 복잡한 어셈블리 명령을 알 필요 없이 바이오닉에서 라이트 함수에 대한 어셈블리 명령을 변환해서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커널, 시스템 콜 번호를 보고 드라이브를 조작하여 실제 데이터를 씁니다. 자, 그런 후 복귀, 바이오닉이 결과를 받아 다시 앱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닉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함수 호출 시 자동으로 시스템 콜 어셈블리 명령으로 변환해 주니까 쉽게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오닉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시스템 콜 호출하는 거야? SO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미가 지금 제 질문은 여기 보면 앱에서 바이오닉을 통해서 시스템 콜을 직접 호출했는데 앞에 동영상에서는 시스템 콜은 SO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그럼 이 경우가 일반적인 건지 SO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일반적인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에 동영상에는 SO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O 공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호출하는 것이 99.9%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식으로 앱에서 바이오닉을 이용해서 시스템 콜 호출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접 어셈블리 코드를 짜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바이오닉 라이브러리에 있는 lib.c SO에 들어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가 또 의문을 가진 게 저는 그냥 앱에서 바이오닉을 통해서 바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오닉을 통해서 호출할 때 다시 바이오닉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libc.so를 통해서 호출한다. 즉 바이오닉 라이브러리가 이런 SO 파일로 제공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도 결국 바이오닉 라이브러리가 SO 파일로 제공되니까 결국 SO 파일 통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제 질문의 의도는 바이오닉을 호출할 때는 SO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제미나이는 바이오닉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더라도 결국 바이오닉 라이브러리가 SO, 여기 있는 것처럼 libc.so로 제공되기 때문에 결국 SO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99.9%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왜 SO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가? 추상화와 편의성, 시스템 콜은 번호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CPU에서는 리드가 3번이고 어떤 CPU에서는 63번일 수 있습니다. 직접 호출 시 개발자가 일일이 다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O로 호출 시 개발자는 그냥 리드라는 C 함수만 호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번호와
어셈블리 처리는 이미 빌드되어 있는 SO 파일 바이오닉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바이오닉을 호출하면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알려줬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바이오닉도 결국에는 SO 파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모든 시스템 콜은 결국 SO를 거쳐서 호출된다, 그 의미입니다. 안드로이드의 표준 호출 경로입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시스템 콜이 일어나는 실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C, C++ 프로그램입니다. 네이티브 서비스입니다. 자, 내 소스 코드에서 호출하면 결국에는 바이오닉을 호출한다는 게 바이오닉이 SO 파일로 제공되니까 libc.so를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호출하는 시스템 콜을 대응하는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해서 커널과 연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libc.so가 바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SO입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부팅될 때 가장 먼저 로드되는 핵심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 기반 앱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쳐서 결국 바이오닉에 있는 libc.so를 거쳐서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시스템 콜은 최종적으로 libc.so를 거쳐서 커널에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SO 내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이오닉 라이브러리 libc.so 안을 들여다보면 각 시스템 콜마다 아주 짧은 어셈블리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트 함수 호출하면 이런 어셈블리어가 있으니까 시스템 콜에 대한 어셈블리어로 변환해서 시스템 콜을 커널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콜을 하면, 예를 들어 라이트 시스템 콜을 하면 이런 어셈블리어로 변환해서 커널에 전달하는 겁니다. 즉 SO 파일은 시스템 콜을 호출하기 위한 정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SO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다이렉트 시스템 콜, 매우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 안티 디버깅, 극단적 최적화, 인베디드 초기 부팅, 이럴 때는 다이렉트 시스템 콜을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99.9%는 libc.so 파일을 거쳐서 시스템 콜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질문자님이 라즈베리 파이 5에서 무언가를 개발하신다면 거의 모든 시스템 콜은 바이오닉이라는 SO 파일을 통해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게 정석입니다. 질문자님이 짠 코드 CPP를 컴파일하면 링크가 자동으로 libc.so와 연결해 줍니다. 실행 시 이 SO 파일에 담긴 시스템 콜 호출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커널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SO는 시스템 콜이라는 복잡한 하드웨어 통신을 우리가 쓰기 편한 함수 형태로 포장해서 제공하는 선물 상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닉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 libc.so를 거쳐서 호출되는 거고, 다른 시스템 콜도 홀에 다른 SO 파일을 거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바이오닉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호출하면 libc.so를 거쳐 시스템 콜이 커널에 전달되는 거고, 예를 들어 블루투스 기기와 연동하는 SO 파일에 대해서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관련 SO 파일에 대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 블루투스 관련 SO 파일을 통해서 커널에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제공하는 SO 파일을 통해서 커널에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게 아닌가. 이 의미입니다, 질문이. 네, 개념을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libc.so와 홀의 다른 SO가 시스템 콜을 대하는 역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 안드로이드의 전체 설계가 완벽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른 기기 관련 시스템 콜도 호출 시 최종적으로는 libc.so를 거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ibc.so는 시스템 콜을 실행하는 실제 입구이고, 홀의 다른 SO는 그 입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전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LIB 시스템 SO 바이오닉입니다. 모든 시스템 콜의 종착역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커널 모드로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 콜은 결국 LIB 시스템 SO 안에 들어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루투스 관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SO 파일을 이용해서 시스템 콜을 요청해도 결국에는 그 블루투스 관련 SO 파일에서 다시 LIB 시스템 SO로 연동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최종 출구는 LIB 시스템 SO입니다. 자, 역할, 어떤 시스템 콜, 오픈, IOCTL, 라이트 등 이든 CPU에게 자 이제 커널 모드로 넘어가라고 명령을 하는 최종 단계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SO 파일을 거쳐서 시스템 콜을 전달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LIB 시스템 SO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커널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LIB 시스템 SO가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마지막 출구입니다. 특징, 표준화된 통로입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이 파일을 공유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주체는 LIB 시스템 SO입니다. 홀의 다른 SO는 특정 하드웨어 전담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다른 시스템 콜도 홀의 다른 SO를 거친다는 말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 특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각각에 대응하는 SO 파일이 대응이 되니까 일단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역할, 예를 들어 카메라 홀, 카메라.rpi.so는 카메라를 조작하기 위해 어떤 IOCTL 시스템 콜을 어떤 순서로 분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각각의 SO 파일이 대응이 되니까 관리는 편합니다. 자, 흐름입니다. 홀, 카메라의 렌즈를 열어야겠군. IOCTL 번호는 123번으로 세팅하자. 자, 두 번째, 바이오닉 LIB 시스템에서 123번 IOCTL 호출 접수, CPU 레지스트에 123 넣고 커널 모드로 진입, 커널 하드웨어 조작 완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 관련 SO 파일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바이오닉 즉 LIB 시스템 SO로 전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커널에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SO 파일의 연동 구조, 레이어별 흐름입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체, 동작, 비유입니다. 자, 1단계 네이티브 서비스입니다. 홀, SO에게 기능을 요청합니다. 비유를 하면 사장님이 실무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홀, SO 파일입니다. 어떤 시스템 콜을 부를지 판단합니다. 예, IOCTL, 실무자가 서류, 시스템 콜을 작성합니다. 자, 3단계 바이오닉입니다. LIB 시스템 SO, 작성된 서류를 들고 시스템 콜을 실행합니다. 서류를 들고 관청, 커널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자, 4단계 커널, 하드웨어를 실제 움직입니다. 관청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홀에 있는 다른 SO를 이용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다른 SO에서 최종적으로는 바이오닉 즉 LIB 시스템 SO를 거쳐서 커널과 연동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모든 시스템 콜은 결국 LIB 시스템 SO를 거칩니다. 커널로 들어가는 유일한 정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 콜을 보낼지 결정하는 로직은 각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춰 홀의 SO 파일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도 소니에서 만든 카메라, 삼성에서 만든 카메라, 구글에서 만든 카메라 각각 다르니까 각각 다른 카메라에 대해서 SO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결국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각각의 SO 파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LIB 시스템 SO를 거쳐서 커널에 대해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결국 홀의 모든 SO 파일들은 최종적으로 LIB 시스템 SO를 거쳐서 커널에 시스템 콜을 전달하는 거네. 맞아? 네,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모든 기능 결국 LIB 시스템 SO를 통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홀에 있는 모든 SO 파일은 결국에는 바이오닉
즉 libc.so를 거쳐서 커널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기존에 제미나이하고 답변하고 또 다른 게, 기존에는 제미나이가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SO 파일이 제공돼서 기기의 사용 요청 시 각각의 SO 파일이 시스템 콜을 커널에 전달해서 작업을 한다. 이랬는데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각각의 SO 파일이 또 결국 바이오닉 libc.so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커널에 시스템 콜을 날려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또 세부적인 시스템 콜 처리 과정을 보니까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바이오닉 libc.so를 거쳐서 시스템 콜을 처리해서 커널에 대해서 어떤 요청한 하드웨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왜 그럼 libc.so를 거치게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 모든 할이 각자 시스템 콜 호출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libc.so를 거치게 만든 이유는 표준화와 보안 또는 안전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만드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표준, 보안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만드는 겁니다. 자, CPU 독립성, 라즈베리 파이 5 ARM에서 시스템 콜을 부르는 어셈블리 명령어와 일반 PC, 인텔에서 부르는 명령어는 다릅니다. 할 개발자가 이를 일일이 짜지 않고 libc.so만 믿고 코딩하면 어떤 기기에서든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위해서 libc.so를 거치는 겁니다. 자, 중앙관리, 시스템 콜이 일어나는 경로를 하나로 모아두면 구글이 나중에 보안 패치를 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때 libc.so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모든 할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안전, 유지관리 편리성 이런 이유로 분리해서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상에 연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보면 터미널에서 자, read elf-d SO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디펜던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libc.s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libc.so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요 명령을 입력해서 각각의 SO 파일에 대한 디펜던시 체크하면 최종적으로는 libc.so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 콜을 커널에 전달하는 겁니다.